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드디어 KF-21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현재 KF-21은 군사강국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세계 곳곳에서 경합하며 유력한 차세대 전투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의 주요 후보로 한국의 KF-21과 러시아의 수-5257을 놓고 고민 중인가 하면 남미의 페루 역시 전투기 교체 사업의 주요 후보로 KF-21과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놓고 비교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까지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당혹스러움과 조급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방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던 일본 내에서조차 KF-21에 대해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KF-21의 급부상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의 속사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일본이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에는 수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내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 요구 조건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개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 비용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수출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속내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렇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앞서 수출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최근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데다가 한국이 개발한 KF-21을 보고 자기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겠다고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KF-21 플랫폼이 있는 한국과 달리 전투기 플랫폼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기술도 외부 방산 기술의 허락이 있어야 수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일본이 한국의 승승장구하는 방산 기업들을 보면서 얼마 전 NHK는 한국 무기가 왜 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 집중 분석해 보도하는 등 한국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군사 전문가인 겐타로는 일본 매체에 이런 글을 기고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다.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적용한 KF-21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저비용을 양립하는 영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어중간함이야말로 오히려 KF-21이 지금 다른 전투기들과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이 어중간함이 장점이 된 것이다. 뛰어난 성능과 저비용을 양립했기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싼 F-35를 사려다가 한국의 KF-21을 선택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더구나 KF-21 이야기만 나오면 헐뜯던 일본 네티즌들도 점차 KF-21의 장점을 찾고 일본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자주 눈에 띌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또한 슈에이샤 온라인에 올라온 KF-21 관련 내용들을 보면 일본답지 않게 KF-21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프랑스의 라팔과 경쟁하고 있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 전문가인 후루카와 츠카사 기자는 작년 아덱스 현장에서 KF-21을 바라보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제품인 상태에서 화려한 기동을 선보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현재 KF-21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기술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기술이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한국인들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자국 기술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느꼈다. 일본도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여론이 모아졌을 때가 있었지만 포기했는데 한국은 이를 성취했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KF-21을 어떤 호구가 사겠느냐며 조롱하던 일본이 최근에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KF-21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TF-50N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한국이 어쩌면 보잉을 제치고 이 프로젝트를 따낼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은 한국이 많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보잉을 밀 것으로 보이고 외부 업체의 기술 공유를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KF-21과 FA-50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영국 때문에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심판론을 앞세운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영국에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은 일본과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일본인들은 지금 커다란 충격 속에 영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국의 노동당 정권은 투입되는 비용 대비 영국이 취할 수 있는 실익을 따져봐야 하며 2025년까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확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돈을 덜 투입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사우디와의 협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전 정권은 사우디가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템페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는데, 이번 정부는 자기 돈이 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우디도 고려해보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인데요. 과연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일본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은 더 놀라고 있습니다. 남미의 페루가 KF-21 보라매를 자국 전투기 선정 사업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얼마 전 외신들이 중남미 페루에서 KF-21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함께 주요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하자 중국 언론들을 이를 즉각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국이 페루에서까지 KF-21 수출을 노리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자신들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한국 방산 까고 보자식의 한국 방산 깎아내리기는 이제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최근 논조를 보면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우리 중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논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건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역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을 보면서 자기들은 KF-21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자신하고 있었고, 엔진을 포함해 국산화율 95%를 달성하겠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으니 차세대 전투기쯤이야 못 만들 리 없다고 잘난 척을 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자 살 길은 전투기 자체 개발밖에 없다고 본 대만은 항공 엔진을 포함한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후 미국이 중국과 멀어지고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전투기 개발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대만은 F124라는 엔진을 튜닝해 자신들의 전투기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고, 이탈리아와 체코 등의 대만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엔진을 적용시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력 부족에 부딪혔고, 대만 국방부는 자국이 보유한 항공기술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자체 개발을 포기했으며 해외 공동 개발로 사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대만과 손잡을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도가 개발 중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만이 협력하는 모양새로 인도와 대만이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일본이 영국과 추진하려고 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만이 열심히 기웃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만이 돈을 대고 끼겠다고 하면 마다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KF-21 보라매 개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주변국들이 부러워하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 하나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해 한국의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는 항공우주 산업의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로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는 행사입니다. 올해 이 판버러 에어쇼의 팀 하나는 KF-21 엔진부터 우주발사체까지 최첨단 항공우주 솔루션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항공엔진 시제품입니다. 이 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15,000파운드 추력급 터보팬 엔진 시제품으로서 GE의 F414와 동급으로 한국형 항공엔진 콘셉트로 개발됐고, 앞으로 한국의 KF-21Z 전투기 및 무인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항공엔진 외에도 한화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체와 해상도 30cm급 지구관측 위성, 스페이스 IT 등 첨단 우주기술 라인업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이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며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것은 기술 강국이라는 일본도 그리고 대만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그 어렵다는 항공엔진 국산화에도 마침내 성공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